네,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에너지 관계 법규 네 가지의 우선 그 시험 범위에서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용 합리화법, 에너지법, 건축법, 그리고 이제 기타 건물 에너지 관련법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제 이 네 가지 관련 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타 법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우선 건물 에너지 관계 법규. 우선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법이 뭘 정의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큰 틀을 파악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선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우리 그 에너지 평가사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에너지 평가사가 존재하는 거고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저탄소법에 의해서 그 건축물의 저탄소법에 근거해서 건축물의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이제 감축, 그리고 녹색 건축물의 이제 확대, 녹색 건축물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을 하고 녹색 건축물 조성을 이제 확대하기 위한 그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 이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근거해서 그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이제 온실가스 그리고 녹색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는 뭐 녹색 건축물의 이제 기본 계획, 뭐 조성 계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건축물 이제 에너지 온실가스 뭐 관리 대책, 그래서 뭐 구체적인 그런 대책들이 나옵니다. 뭐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또 뭐 에너지 총량을 관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녹색 건축물에 대한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등급제를 시행을 해서 등급을 매기겠다는 얘기죠. 대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등급을 매겨서 그것을 이제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녹색 건축 인증이나 그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뭐 이런 제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같이 그런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이제 에너지 평가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이제 에너지 평가사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용 합리화법은 이제 에너지 그 수급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제 나옵니다. 에너지에 대한 이제 에너지 수급, 안정적인 그런 에너지에 대한 이제 보급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 대한 그런 합리적인 이용, 합리적 이용 증진에 대한 그런 이제 방안들이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나오고요. 증진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에너지용 합리화법은 그런 이제 에너지용 합리화에 대한 그 이제 계획, 조치, 그리고 이제 에너지용 합리화 시책,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 뭐 열 사용 기자재 같은 그런 이제 기자재에 대한 것들도 세부적으로 열을 많이 사용하는 기자재를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좀 이제 양이 많습니다. 에너지 합리화법은 비교적. 그래서 전략적인 좀 공부가 필요하죠. 우리와 관련된 것들을 좀 발췌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법은 이제 좀 포괄적인 법에 해당이 되죠. 역시 이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뭐 에너지 합리화법에서 이제 수급 얘기가 나오지만 큰 틀에서의 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립하는 효율적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그런 그 관한 좀 포괄적인 얘기들이 나오고요.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제 포괄적인 법이 에너지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핵심적인 걸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건축법은 이제 건축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이제 녹색 건축물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그 틀이죠, 틀. 건축법은. 그래서 건축법은 이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그다음에 용도를 규정한 법이에요. 대지, 구조, 설비, 용도를 규정한 법입니다. 용도를 규정함으로써 이제 공공복리를 증진한다. 공공복리를 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이제 법이 이제 건축법입니다. 녹조법의 그 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뭐 대지하고 용도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구조와 이제 설비, 그리고 물론 이제 일장의 그런 총칙에 나와 있는 용어 위주로 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대지와 용도는 우리 범위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건축법으로 보면은 이제 건축법의 범위, 건축법이 좀 광범위하니까 범위라고 하면 1장 총칙, 그다음에 2장, 3장 행정 절차에 대한 거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4장 대지는 빠지고요. 이제 5장 그리고 6장 용도는 빠지고 이제 5장, 7장. 1장, 2, 3장, 5장, 7장 정도가 시험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것들을 뽑아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기타 건축물 에너지 관련법에서 뭐 기타법, 뭐 공동주택의 뭐 우리 책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뭐 설계 기준이라든가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규정이라든가 뭐 재활용 건축 자재, 친환경 주택의 뭐 건설 기준 성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우선 그 시험 문제가 우리 첫해 민간으로 출제가 될 때는 6문제, 4문제, 1문제, 8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이 한 문제가 나왔어요. 공통이 한 문제. 이 공통은 이 법에 대한 규정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4가지 법의 규정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공통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6문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6문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4문제, 1문제, 건축법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공통에서 한 문제가 나와서 2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국가 자격 첫 해는 이게 이제 바뀌었죠. 녹조법이 8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5문제, 1문제, 그리고 이제 6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건축법과 녹조법이 좀 뒤바뀌어서 그래서 첫 번째 그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하고 이제 건축법을 좀 정확하게 일단 좀 신경 써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에너지용 합리화법은 한 30% 정도 출제가 되니까 30% 정도라고 보시고 여기서 우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주로 발췌해서 너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해서 4문제 혹은 5문제에 대비하시면 되고요. 에너지법에서는 기본적으로 1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어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건축법과 녹조법은 좀 중요하게 다루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 법에 그 규정하고 있는 그런 제목적인 내용들하고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원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문제까지도 출제가 됐고요. 보통 한 8문제, 최소 6문제에서 8문제는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40% 이상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건축법과 아울러서요. 자,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근거해서 건물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을 하고 녹색 건축물을 이제 확대할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근데 뭐 법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핵심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굉장히 금방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 녹조법은 앞으로 계속 살이 붙어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서 공부하시기에는 그래도 좀 편하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차를 먼저 확인하시고 목차를 스터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1차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목차를 보면 우리 1장의 총칙, 그리고 2장의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 3장의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4장 녹색 건축물 등급제 시행. 5장 녹색 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6장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해서. 7장 건물 에너지 평가사에 대한 내용. 보칙, 벌칙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 장별로 우선 이제 총칙에는 이제 어느 법이나 마찬가지죠. 그 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을 중요하게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목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그 법의 적용 바운더리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에서 어떤 용어들을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이 뭘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법의 적용 범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역시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근데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용어는 사실 몇 개가 되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좀 법이 가볍다, 양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뭐 이 법을 읽는 데 있어서의 뭐 주의할 점이라든가 총칙에서는 뭐 법의 적용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기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 등이 나오죠. 자,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 등에서는 녹색 건축물의 기본 계획과 그리고 이제 조성 계획이 나와요. 조성 계획, 기본 계획과 조성 계획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립하고 이제 시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행정에 대한 얘기죠. 행정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2장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과 뭐 조성 계획 등이 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녹색 건축물 조성법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지 행정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장에서는 이제 본론이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자, 3장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그래서 일단 에너지와 온실가스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죠. 관리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대책은 우선 이제 정보 체계를 구축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홈페이지를 만들라는 얘기죠. 정보 체계를 구축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총량을 관리하겠다. 에너지 총량에 대한 관리를 그걸 뭐 건물 뭐 지역별로 관리를 해서 점검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역시 이제 구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연면적 그런 건물에 대한 그 허가라든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할 때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에 대한 그런 기준들, 이제 세 가지의 구체적인 관리 대책을 3장에서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등급제를 시행을 하죠. 녹색 건축물 등급제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대책에 의해서 결과를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등급을 매겨 가지고 등급제를 시행하는데, 등급제는 이제 녹색 건축 인증, 그리고 그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이 있죠.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대한 거.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소비 증명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소비 증명 제도.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증을 받아라. 그리고 에너지 소비 증명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이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이제 업무시설 같은 거를 그 뭐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는 에너지 소비 증명을 이제 확인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등급제는 이제 세 가지로 해서 결과를 판단하겠다. 대책에 의한 결과를 판단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장에는 녹색 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자, 그러면 그렇게 그 등급을 매기는데 이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실현에 대한 제도, 어떤 지원 사업을 해줄 것이냐, 또 어떤 제도를 갖출 것이냐 그런 얘기죠.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주로 하는 주축되는 그 센터를 하나 정해야죠. 녹색 건축 센터라는
거를 정해서 그 업무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범 사업 같은 거, 시범 사업 눈으로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냥 말로만 뭐 한다 그러면 또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시범 사업을 하나 정해서 모델 하나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식이다라고 시범 사업에 대한 얘기. 그래서 각종 뭐 그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특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현시키고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5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6장은 이제 그린 리모델링의 활성화해서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건 이제 에너지 성능 향상이라든가 그 뭐 효율 개선을 위한 그런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활성화를 위한 거죠.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뭐 지원이라든가 그 관련 뭐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대상은 누가 되는지 또 지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금은 어떻게 조성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요 사업을 또 중추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 뭐 창조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관련 기관에 창조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과 뭐 대상, 기금 조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린 리모델링. 그리고 이제 7장에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대한 근거가 되는데요. 에너지 평가사의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자격, 시험 볼 자격이라든가 또 해당되는 자격, 그리고 뭐 취소 사유라든가 뭐 업무에 대한 그 얘기들이 있겠죠. 에너지 평가사에 대한 자격과 취소 또 뭐 응시 자격 그 취소라든가 또 시험에 대한 거 평가사 시험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뭐 보칙 벌칙이 나와 있죠. 보칙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아서 보칙이 아니고 위에 장별로 끼어들어가기 좀 애매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보칙에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벌칙 지키지 않았을 때 이제 벌칙을 어떻게 받는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 자, 그래서 우선 이게 시험에는 1장 총칙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기본 계획 그리고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등급제 요 2장 3장이 이제 본론이 되는 거고요. 또 지원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5장까지 내용들이 시험에 좀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라든가 에너지 평가사에서 한 문제씩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8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그렇게 출제가 예상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좀 깊이 내용이 많지가 않으니까 깊이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목차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총칙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1장 총칙 제1조가 나와 있죠. 자, 법의 목적, 제정의 이유입니다. 자, 이 법은 뭐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에 따라서 녹색 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죠. 자, 그러면 법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목적을 실현할까요? 자, 여기 밑줄을 그어야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자,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녹색 건축물은 어떻게 해요? 확대한다. 자, 달성 방법. 자,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이 방법에 의해서 목적을 실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고요. 자, 그래서 저탄소법에 나오는 녹색 건축물 조성에 관한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자,
자, 제정의 이유, 목적을 정확하게 그리고 뭘 목적으로 한다? 복리 향상, 복리에 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복리 향상에 기여한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공법이라고 하면 이제 공익을 위한 법인데 항상 이 복리가 나와요. 공공복리, 국민의 복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복리 향상, 이제 공법의 그런 기본적인 복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복리, 공법의 이제 기본적인 거죠. 복리, 공익을 실현하는. 공익을 실현하는 그런 복리. 복리에 이제 반대되는 공익에 반대되는 얘기. 그래서 공익에 반대라고 하면 이제 사익이 되는 거죠. 사익. 사익을 제한하면서 공익을 이제 실현을 하는 건데요. 사익을 제한해야 되죠. 사익을 제한할 때는 이게 이제 사익이라는 게 이제 헌법의 취지에 맞춰야 되니까 개인의 그런 존엄성,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사익을 이제 조심스럽게 제한을 하는 거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심스럽게 제한을 해서 공익을 이제 실현하는 개념입니다. 공익을 이제 우선시하는 거죠. 요게 이제 적절한 이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죠.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을 때 공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익을 너무 제한해서도 안 되는 거고 공익을 너무 실현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법에는 항상 복리가 들어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나올 겁니다. 용어의 정의. 자, 용어가 나오는데요. 법 2조에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용어는 우선 이제 중요한 용어는 두 가지예요. 녹색 건축물과 녹색 건축물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색 건축물은 정의를 한번 볼까요?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자, 에너지 이용 효율 높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낮추는 그런 이제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녹색 건축물이 효율은 높고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뭐 수소 에너지라든가 뭐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재생 에너지는요. 재생 에너지 우리 뭐 태양광, 뭐 지열, 풍력, 수력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사용 비율을 이제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최소화하는 온실가스라고 하면은 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뭐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를 비롯한 이제 6가지를 이제 온실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녹색 건축물 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성, 이건 이제 범위가 되는데 녹색 건축물의 범위, 자, 녹색 건축물 조성. 자, 첫 번째 녹색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밑줄, 여기 1번이 되는 거죠. 건축하거나, 건축은 이제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우리 건축법에서 나오는 자, 건축하거나 녹색 건축물, 기존의 녹색 건축물의 뭐예요? 성능을 유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성능을 유지하는 거, 기존 거를 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전환, 바꾸는 작업이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새로 건축하거나 두 번째는 기존의 녹색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시키거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 건물을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녹색 건축물 조성이라는 것이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고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보시면 지식인의 녹색 건축물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서 이제 저탄소 녹색선열 기본법 이제 54조가 나와 있어요. 이 저탄소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요 이제 법정을 참고로 좀 실어놨는데 이걸 잠깐 보면 뭐 주로 그 녹색 건축물 확대, 즉 이제 에너지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 나오죠. 거기 이제 1항에 보시면 녹색 건축물 등급제 시행해야 된다.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2항은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줄여야 된다 해서 중장기 기간별 목표 관리 설정을 해야 된다. 자, 에너지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3항에는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 건설, 유지, 관리, 해체 등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에너지 자원 소비를 최소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 밑에 줄이 뭐예요? 단계별 대책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녹색 건축물 전환 얘기가 나오죠.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 사업 밑줄. 자,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고요. 자, 5항에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경우, 개축이라는 건 다시 철거하고 고규모대로 짓는 걸 말하는데요. 신축이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전력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을 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해야 된다. 지능형 계량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6번째, 공공기관, 교육기관 선도적으로 수행하라. 7번째,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 녹색 건축물을 확대 보급해야 된다. 신도시 다시 할 때, 다시 갈아엎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녹색 건축물 확대를 위해서 자금 지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근거에 의해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요걸 이제 조목조목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녹색 건축물에 대해서. 녹조법이 여기 나오는 이제 녹색 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지식인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세 번째, 이제 에너지 평가사가 나오죠. 자, 중요한 용어는 요거 두 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에너지 평가사는 이제 우리가 시험 볼 에너지 평가사 부분.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3항에 세 번째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평가 법제화되어 있는 각 관련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업무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너지 평가사 참고적으로 우리가 시험 볼 거니까 잘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녹색 건축물 조성의 5가지 이제 기본 원칙이 나오는데요. 자, 조성의 5가지 기본 원칙이 나옵니다. 기본 원칙 5가지. 자, 우선 요 5가지는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기본 원칙.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그다음에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쭉 갈 수 있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활용에 대한 자원 절약.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계층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5가지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할 때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조성을 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제 다음 장에 나올 거고 2장에 이 원칙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 건축물의 조성,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 건축물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일반 그런 석유화학 재생 에너지가 아니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자원 절약적인 녹색 건축물. 그리고 이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를 이제 추진하라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녹색 건축물 조성에 대한 이제 계층 간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 균형성을 확보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5가지 기본 원칙. 요거에 따라서 녹색 건축물을 조성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기 만들고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아요. 자, 그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가 나옵니다. 이건 공법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나오는 거죠. 공법이기 때문에 녹색 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요. 녹색 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1장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하고 물론 뭐 법의 목적,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 그리고 이제 기본 원칙 5가지 이제 필히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